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대형 복합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무려 13억 4,271만 원. 그런데 이번 4차 매각 최저 입찰가는 단 6억 8,746만 원.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토지만 240평이 넘고 건물 연면적이 174평에 달합니다. 13층은 상가, 4층은 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실사용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죠. 게다가 대형 주차장까지 확보돼 있어서 상가 운영 환경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 점유 형태, 명도, 협상 난이도, 장기간 영업 중인 세입자 상황.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입찰 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 안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 분석한 돈 되는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상담 가능하고 낙찰 후 잔금이 부족하면 저희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이번 물건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7211, 주소는 김해시 구산동 636-1 외 3필지, 가야로 281입니다. 토지와 건물,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된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796이 약 240.79평 주대지, 도로 지분 포함. 건물 연면적 576이 약 174.24평 13층 상가, 4층 주택. 제시외 건물 주방 창고 27이, 가추 43이 실제 활용 면적은 더 넓음. 구조 철근 콘크리트, 대형 유리 파사드, 현대적 외관. 주차 넉넉한 외부 주차장. 이번 감정가는 13억 4,271만 원. 하지만 13차 유찰 후 4차 최저 입찰가 6억 8,746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찰일은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경매법정.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874만 6,800원입니다. 소유자는 안, 채권자는 북김해 새마을 금고.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8월 7일 설정된 근저당권이며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입지와 환경 분석. 이 건물은 김해 구산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은 하루 종일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죠.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부모, 학생, 학원 차량이 몰려 활기가 넘칩니다. 게다가 대로변 코너 입지라서 시인성이 탁월합니다. 차량으로 지나가면서도 1층 상가와 넓은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주차 편리성이 매출에 직결되는 업종에는 최적이죠. 실전 경험 팁. 현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상가는 공실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월세를 내려도 손님이 차를 댈 데가 없으면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에서 주차 공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이 건물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어 임대 마케팅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교통 여건도 좋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구산역이 가깝고 김해, 도심, 장유, 부산 북구 방면으로 차량 이동이 편리합니다. 버스 노선도 다양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도보 510분 거리 안에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병원, 전통시장까지 있습니다. 이 환경은 상가 임대 수요와 주거 임대 수요를 동시에 받쳐줍니다. 투자자 시선에서 본 장점. 13층은 상가, 4층은 주택 구조라 임차인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 2층 학원, 3층 사무실, 4층 주거로 나누면 한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전체 수익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 있지만 보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교 앞 금지 업종 규제나 건축물 용도 제한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앞 건물을 낙찰받았지만 업종 제한 때문에 영업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 초등학교 인근 대로변 코너 유동인구 시인성 최고. 넓은 주차장 상가 임대 경쟁력. 생활 인프라 밀집 상가 주거 동시 수요 가능. 경전철 버스 접근성 교통 편리. 이제 입지를 확인했으니 다음은 시세 분석과 수익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금액과 투자 구조가 나옵니다. 감정가 절반 수준의 낙찰받았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시선에서 본 장점이 건물은 현재 13층을 통째로 사용해 오리 구이 불고기 전문점이 한창 성업 중입니다.
4층은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는 구조죠. 즉 인수와 동시에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 매출 공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메뉴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고 품목을 전환해 새로운 콘셉트로 재브랜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돼지 구이와 냉면 세트, 숯불 정식 코스 요리, 전골 샤브샤브, 주말 브런치 등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고층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식사 공간을 만들면 매력은 배가 됩니다. 특히 4층은 김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탁 트인 뷰가 압권입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과 불빛이 켜진 도심 야경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뷰는 SNS 홍보에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창가 좌석 배치와 조명 인테리어만 조금 손봐도 사진 찍고 싶은 맛집으로 금세 자리 잡을 수 있죠. 실전팀 영업 인수 시 체크포인트 1. 기존 매출원과 거래처 집기 목록을 인수 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 2. 시설 상태와 주방 동선을 점검해 초기 리모델링 범위 확정. 3. 초반 한 달은 평일 런치 프로모션, 주말 패밀리 세트로 단골 확보. 교통과 생활 인프라 부산 김해, 경전철 구산역과 가깝고 김해, 신해장유 부산 북구로 차량 이동이 편리합니다. 버스 노선도 다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죠. 생활 편의시설도 완벽합니다. 도보 510분 거리에 마트, 은행, 병원, 전통시장, 학원, 주거단지가 모두 모여있어 상권이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정리. 대로변 코너 넉넉한 주차장 시인성 접근성 최고. 현재 영업 중 인수 후 즉시 매출 발생. 4층 주거 시내 조망 차별화 포인트. 생활 인프라 교통 상권이 완벽한 조합.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입지를 기반으로 실제 시세 분석과 수익 구조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감정가 절반 수준의 낙찰받았을 때 예상되는 시세 차익과 임대 영업 수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세 구조의 매력 감정가는 무려 13억 4,271만원. 그런데 이번 4차 경매 최저가는 6억 8,746만원, 감정가의 51% 수준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은 구간이죠. 먼저 토지를 봅시다. 240평이 조금 넘는 메인 대지는 평당 약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6억 6,400만원. 여기에 지분도로 두 필지를 합치면 토지만 총 6억 8,300만원이 나옵니다. 즉 토지값만 내고 건물은 거의 덤이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은 14층 각각 43평씩 총 174평, 감정가로는 6억 4,300만원.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합계가 13억 4,200만원이죠. 최저가 기준 감정가 대비 무려 6억 5천만원이나 할인된 셈입니다. 시세 시뮬레이션. 토지 6.8억. 건물 감가 적용 약 5.1억. 합계 약 11억 9,012억 6천만원. 즉 최저가로 낙찰 시 단순 시세 차익만 4억 이상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주의할 점도로 이 필지 지분. 구산동 636-3 44분의 20지분. 구산동 637-5 74분의 46지분. 이건 공동 소유 도로라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근 토지주들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재건축 증축 시 법정 도로 확보 논의에서 변수가 될 수 있고 일부 금융기관은 지분도로 가치를 낮게 보아 대출 한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대비 전략. 지적도 도로대장 토지 이용 계획으로 공도사도 여부 확인. 공동소유자 명부 열람에 지분 비율과 인접 토지주 파악. 필요시 사용 승낙서 통행각서 확보. 대출 사전심사로 금융사별 평가 차이 확인. 건축사 상담을 통한 증축 리모델링 가능성 체크. 실정 경고 지분도로를 대수롭지 않게 받다가 간판 위치 차량 동선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생겨 영업이 한 달 늦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문서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 반드시 서면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최종 정리. 토지값 최저가, 건물은 사실상 덤. 약점 지분도로 이필지, 대출 증축 이웃 관계 변수. 대응 철저한 서류 검증과 사전 협상으로 리스크 관리 시 영업 인수 메리트 100% 활용 가능. 여기서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내 거로 맞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찰가는 6억 8,746만 8천원. 여기서 70%를 대출로 조달하면 약 4억 8,122만 7천원이 됩니다. 연 이자율 4%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924만원, 월로 환산하면 약 160만원이 나갑니다. 나머지 30%인 2억 624만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입됩니다. 이 돈에도 기회비용을 4%로 계산하면 연 824만원,
월 약 6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자와 자기자본 기회비용을 합치면 월 약 229만 원의 금융비용이 매달 소요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30만 원을 추가하면 초기 투입 자금은 약 2억 654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보유하는 동안의 자금 흐름과 비용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속도만 내다 보면 언젠가 벽에 부딪히듯 권리 확인 없이 입찰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이번 구산동 구지정 물건 권리 관계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말소기준 권리. 이번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8월 7일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9억 4,800만 원 채권자 풋김의 새마을 금고입니다. 이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말소됩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1일 근저당권 채권자 오체인 그리고 2024년 11월 11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모두 소멸됩니다. 이 임차인 현황과 대항력. 임차인은 2명으로 확인됩니다. 윤 4층 일부 점유거실, 방이, 주방 등. 전입일 2022.12. 19.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없음.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대항력 없음. 보증금 인수 없음. 2. 1층 2층 일부 공동점유.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없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없음. 마찬가지로 후순위 대항력 없음. 보증금 인수 없음. 결론적으로 보증금 인수 없는 깨끗한 구조입니다. 3명도 난이도. 3명도 세입자 퇴거는 낙찰 후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건물은 현재 영업 중인 식당과 거주 중인 4층 세입자가 있어서 케이스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업 승계형 현 세입자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 명도 없이 바로 장사 가능. 빈 점포 확보형 시설 철거원 상복구 조건으로 합의 보증금 일부를 이사비로 지급하는 방식. 실패 사례 권리 분석은 깨끗했지만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못한다며 버티는 바람에 명도가 3개월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시설비 협상 포함한 명도각서를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특이사항 체크. 전입세대 열람 결과 등본상 전입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구조.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보증금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 대항 요건 불충족. 지분도로건은 앞서 시세 분석 때 말씀드린 대로 권리 분석과 별개로 현장 점검 필수. 5. 안전장치 3단계. 1. 현장 방문 면담 세입자 의사 파악 영업 지속 vs 이사 계획. 2. 명도합의서 초안 이사비 시설물 처리 잔여 기간 명시. 3. 법무사 집행관 협력 불응 시 강제 집행 일정 바로 연결. 정리. 말소기준 권리 2018.08. 7. 근저당 이후 권리 모두 소멸. 임차인 2명, 대항력 없음, 보증금 인수 없음. 명도 영업 승계 시 무마 가능, 비승계 시 권리금 협상 포함 전략 필수. 이번 건물은 직접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 전체와 주차장을 전세보증 부월세로 통임대하면 되죠. 임대 조건 보증금 5억 원 월세 200만 원. 총 취득원가 7억 2,008만 원 취득세, 법무비 포함. 보증금 5억 원을 받아서 잔금 대출 5억 원을 전액 상환합니다. 남은 내 투자금은 약 2억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 계산입니다. 내 투자금의 연 이자율 기회비용 4% 월 약 73만 3천 원. 은행 대출이 없으니 대출이자는 0원. 월 순이익. 월세 수입 200만 원. 투자금 이자 비용 73만 3천 원. 순이익 200만 73만 3천 약 126만 7천 원. 즉 매달 126만 원 이상이 손에 들어오고 연간 약 1,52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수익률로 보면 내 투자금 대비 연 6.9% 수준입니다. 2단계 2년 후 매각 수익 분석. 이제 2년 동안 임대 수익을 받다가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각가는 13억 5천만 원으로 잡습니다. 개인명의 2년 보유. 세전 차익 13.5억 7.2억 08억 0.135억 중개보수 6.164억. 장기 보유 특별공제 3년 미만 0%. 세금 양도소득세 지방세 약 1억 600만 원. 세후 차익 4억 5,588만 원. 법인명의 즉시 매각, 주택 비중 25% 안분. 세전 차익 동일. 법인세 지방세 주택 추가과세 합계 약 1억 4,752만 원. 세후 차익 4억 6,890만 원.
결론. 임대 단계 매월 약 126만 원의 순이익 확보, 연 1,520만 원 현금 흐름. 매각 단계 세후 차익 4억 5천 4억 6천만 원 확보. 법인이 약 1,300만 원 정도 더 유리하지만 법인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개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더 유리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건물은 최저입찰가 기준으로만 접근해도 월세 수익을 꾸준히 받으면서 2년 후 매각 시 4억 원대 중후반의 순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치로 검증한 구조입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처럼 발로 뛰어 직접 조사한 돈 되는 물건을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영상에 담지 못한 권리분석 세금 구조안전 입찰가까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 낙찰은 받았지만 잔금이 부족한 경우 저희 네트워크 금융기관을 통해 잔금 대출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좋은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 지금 바로 영상 하단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